안녕하세요. 데이업 김채연입니다. 여러분, 젠슨항이 삼성전자만 유독 챙겨주는 것 같다.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 없으신가요? 이 젠슨항이 삼성전자를 향한 발언들로 이슈가 되었던 뉴스거리들을 볼 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 하면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HBM의 하마 같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HBM 구매 세계 최대이니까 HBM을 잡아먹는 하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엔비디아라고 하면 반도체 기업, 어떤 기업이든 아무래도 협력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벤더와 공급업체들의 차별 대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또 뉴스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짤막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일단 이 1차 협력사 메인 벤더사라고 하죠. 이 납품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물량이 많은 이 메인 벤더사. 가장 높은 단가를 책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돈도 잘 챙겨주는데 개발 과정에서 이 스펙을 너네가 우리한테 맞춰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줄게 라는 식으로 대우를 해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차 공급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냥저냥 어느 정도 뭐 본전 정도 챙겨주는 식으로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세 번째입니다. 이 3차 공급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1차 공급사와 어느 정도 맞춰놓은 스펙 있잖아요. 그 스펙을 꼭 3차 공급사에게 맞추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스펙을 원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줘. 그런데 이 금액 같은 경우는 단가가 거의 원가 정도를 책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메인 공급사가 만들어 놓은 스펙을 맞추기 위해 품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가 정도만 책정을 받는다. 근데 물량을 또 소량만 받는다. 이런 부분들이 이 3차 협력사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차 공급사, 2차 공급사, 3차까지 이 차별 대우를 해주는다. 이 엔비디아가 이런 게 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젠슨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챙겨주는 발언을 꽤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삼성전자 DS 경영진에 관련해서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HBM3 이 12단 구조를 만들어 오면 이 메인 벤더 지위를 보장해 주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1차 협력사에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 벤더와 관련된 소식 말고도 관련해서 젠슨항이 삼성전자를 향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만 향한 언급은 아니지만 대만 타이베이 기자 간담회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에서 HBM을 공급받을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 유독 삼성전자의 이슈가 부각이 되었던 이유 이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HBM 퀄 테스트를 승인받지 못했다, 실패했다라는 이슈들로 부각이 되었던 때에 제이슨항이 그걸 좀 가라앉히는 발언을 했던 거죠. 아니다, 인증 테스트에 실패한 적 없다. 그런데 뭐 뒤에 말도 사실상 조금 문제가 되긴 했었습니다. 물론 실패한 적은 없지만 삼성전자가 이 엔지니어링을 더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이 삼성전자를 옹호했던 발언을 했던 적이 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왜 유독 삼성전자에 이런 발언을 많이 해주는 걸까요? 근데 상황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우세한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자, 살펴볼게요.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이 고대역폭 메모리 쟁점이 되는 모델들이 이렇게 총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HBM3, HBM3E 8단, 12단, 그리고 HBM4까지. 일단 HBM4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개발에 완성이 되어서 양산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 개발 중인 단계에 있다. 그런데 25년 양산은 목표로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점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HBM4를 만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뭐 말로는 HBM3 12단까지 개발을 완성을 했다라고 둘 다 두 개 대기업 모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만 놓고 봤을 때는요. 납품하고 있는 게 너무나 다릅니다.
SK 하이닉스는 HBM3 그리고 HBM3E의 8단 12단까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HBM3E 12단은 지난달에 개발을 완성해서 엔비디아에 샘플을 보내줬고, 그래도 이제 승인을 받아서 9월 30일쯤부터 이제 납품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겠고, 그런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HBM3까지만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SK 하이닉스가 HBM3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는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상황이다. 좀 더 우세한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삼성전자에 대한 애정 자꾸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HBM3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SK 하이닉스에 경각심을 주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고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너네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독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해.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이 삼성전자를 자꾸 언급함으로써 사실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이 마이크론과 TSMC까지도 너네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자. 라는 것을 저는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정치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삼성전자를 통해서요. 물론 삼성전자가 정말로 이 엔비디아가 원하는 테스트, 퀄리티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들로 엔비디아가 이 삼성전자에 대한 발언을 계속해서 해오는 이유,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TSMC까지 많은 글로벌 대기업에 어느 정도 경각심을 주고 싶었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이 삼성전자가 HBM3E 12단을 퀄테스트 인정받게 될지 또 HBM4도 내년에 먼저 승인을 받고 양산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또 소식을 준비해 오도록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